일본은 엽기적인 예능 방송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방송에서 고스란히 전파를 탄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방송은 그 중에서도 격을 달리할 정도로 가학적입니다. 출연자의 인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일본의 이지메 문화가 천박하다는 등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에게 온갖 비판을 쏟아내며 문화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게시글을 쓰기에 이르렀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해외에서 이리도 난리인 것일까요? 오늘은 이 예능 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예능 방송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20년 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가라 전파소년, 니혼TV에서 송출했던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코너로는 식량이 없는 버려진 섬에서 탈출하기,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히치하이킹으로 종단하기 등의 컨텐츠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코너는 나스비라는 당시 23살의 젊은 개그맨이 도전했던 경품으로만 생활하기였습니다. 나스비는 화장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오디오, 잡지, 엽서만 있는 방에 감금돼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의 상품으로만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한 달 평균 6,000통의 엽서를 보내야만 했으며 당첨된 경품의 가격이 하나 1,100만원 이상이면 미션이 끝나는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방송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팬티 한 장까지 압수당한 그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엽서 응모를 시작했습니다. 약 3주의 시간이 흘러 그는 쌀에 당첨되었지만 밥솥은커녕 팬도 없었기에 젤리통으로 밥을 지어 먹을 정도였습니다. 접이식 자전거가 당첨되어 방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나토 한 박스가 당첨되어 더 이상 맨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물개 이름 짓기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물개 인형을 받기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말상대가 없었기에 그는 이 인형을 친구 삼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가학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간 7,000통의 엽서를 보내지만 불운하게도 쌀을 얻을 수 없었고 개사료로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가학성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기를 실감한 제작진은 그의 방송을 인터넷에 24시간 스트리밍하기까지 했는데요. 그의 중요 부위는 제작진이 24시간 편집하여 가려주었다고 하며 최고 시청자 수는 1,7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중간마다 식량이 당첨되지 않아 며칠간 굶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335일의 대장정 끝에 목표 금액이었던 100만엔을 달성해 미션을 성공하게 됩니다. 제작진은 축하의 의미로 바로 한국 여행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가 방송 중에 썼던 일기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불고기라고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간 쌓인 피로를 푸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도를 넘은 가학성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그에게 한국에서 경품 응모만으로 도쿄행 비행기 티켓값 벌기를 미션으로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한국어 사전과 엽서, 잡지가 주어졌으며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엽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시 감금되어 한국 여행 중에 샀던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3달 만에 6,000통의 엽서를 보내 목표 금액인 50만원을 금방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학성을 멈춘다면 일본이라고 할 수 없죠. 생각보다 목표치를 빨리 달성했다고 느낀 PD는 목표치를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티켓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 14만원짜리 최고급 차를 경품으로 받아 목표치를 한 번에 달성해버립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이마저도 12만원짜리 여우 스카프에 당첨되어 목표치를 쉽게 달성합니다. 한국의 럭셔리한 경품 행렬에 제작진들이 적잖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이후 도쿄로 돌아온 그는 1년 3개월간 긴 나체 생활 탓에 옷을 입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바로 옷을 벗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방은 방송국에 지어진 간이 세트였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천여 명의 방청객 앞에서 마지막까지 굴욕을 당합니다. 방송 이후 그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가려움증과 많은 더위를 느꼈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자살 시도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SNS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인들의 정이 담긴 음식, 그리고 따뜻한 응원으로 일본에서의 잔혹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라며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덕분에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며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현재는 본인의 고향에서 방송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1차원적이고 저급한 방송을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전문가는 그 이유를 일본인들의 관음적인 성향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은 상대방의 눈치를 과하게 보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대상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미친 듯이 알고 싶어 한다. 이 예능에 대한 일본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또한 일본 사회는 폐쇄적이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강요하는 사회이다며 현실에서 억눌린 감정을 가학적인 TV 예능을 보면서 해소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의 예능은 일본인들만 웃을 수 있다. 한국의 예능은 남녀노소 모두가 볼 수 있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대체 일본은 20년 동안 뭘 한 거지? 한국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등 일본에 대한 비판과 한국 TV 예능의 우수함을 칭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예능에서의 가학적인 모습은 현재까지도 존재합니다. 방송인들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이들을 망가뜨리는 모습은 흔하기까지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외모가 망가지고 싶지 않을 어린 소녀들에게 가혹한 벌칙을 주고 심지어 머리를 걷어차거나 뱀에게 물리게 만드는 등의 모습을 두고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며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일본 아이돌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예능에서 아이돌 자체의 지위가 낮기도 하지만 그중 최하가 바로 여자 아이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과 정서적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뉴스 사이다 뉴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